8월 2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회복했지만 엔화 움직임의 흐름이 연동되는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하는 등 최근 낙폭을 회복하면서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영향에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중 2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정된 가운데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매파인 닐 카시카리 총재가 9월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점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고 엔화도 낙폭을 되돌리면서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선현물 동반 순매수로 시장을 지지했는데요. 특히 밸류 관련 금융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와 건설업종 등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잭슨홀 미팅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와 반도체 지수 역시 1%대 하락했습니다. 전일 카시카리 총재에 이어서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길 발표될 비농업 고용 수정치에 주목했는데요. 고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또 증시 흐름에 고용 지표의 영향이 컸었던 만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더 부각된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과 프로 풋볼리그 중계 및 하반기 컨텐츠 관련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해외 자금 일일 자료 비공개 조치가 오히려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숨고르기 흐름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잭슨홀 미팅 등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를 대기하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에 하락했습니다. 유가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이 대체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기에 발표될 비농업경과 수정치가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 수정치가 최대 100만 명 하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B컷 9월 B컷 즉 50bp 인하 가능성도 재차 30%대를 상회한 상태입니다. 주 후반까지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부 매물이 소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8월 아시아 주식 월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걱정했었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 트렌드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시아 주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아시아 주식 비중을 중립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주요 배경이고요. 인도, 일본, 중국 주식은 각자 좀 다른 이유로 금융주, 특히 은행이 좀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도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금융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히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인도는 이익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주가 지수는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반면에 고배당이나 은행 ETF는 각각 11%, 26%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기 우려에 따른 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배당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으로 중국 주식 포트는 고배당 비중을 60에서 70% 가까이 유지하고 시기별로 발표되는 정책이나 기업 실적에 따라서 나머지를 채우는 전략이 BM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배당 테마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인 이 은행에 대해서 접근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글로벌 주요국의 은행 섹터 PBROE를 참고하면 중국 은행주의 추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9월 이전까지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멀티플 저점 구간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고려해서 홍콩 주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은행주 ETF와 고배당 비중이 높은 홍콩에 있는 HSCEI 조합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주목하고 있고 현재 유력 후보인 이시바, 고이즈미, 디카이 각각 소극적 통화정책 개입,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적극적인 통화 완화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기의 연착륙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안정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를 기점으로 통화정책의 매파적인 전환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멀티플 부담 요소입니다. 따라서 토픽스 12개월 선행 PE는 글로벌 경기 불안 시기 평균인 14배에서 15배, NT 레이쇼는 14.3배를 적용해서 니케이 밴드는 37,578에서 42,262포인트로 전망합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이 교체되지 않아서 금융시장 개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신니사 제도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 수급 집중될 고배당 ETF 중에서 넥스트 펀드 노무라 ETF 70을 최선호 종목으로 추천합니다. 인도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인도 정부의 산업화 의지가 대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투자와 고용, 소비 세 가지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따른 건강한 내수 경기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반사 이익으로 추사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10월에서 11월 인도에서는 디왈리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음식료나 자동차, 가전 같은 이런 소비재 확대가 기대가 되고 ETF 중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큰 콜롬비아 인디아 소비주 ETF를 선호합니다. 또한 내구재 교체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발급 확대 수혜 업종인 은행 비중이 높은 INDA도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기차 ETF 투자 전략 관련된 자료입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최근 이제 전기차 ETF 관련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이어지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자료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다시피 이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요. 이제 사실 해리스 후보 약진은 이제 전기차 업종의 주가 상승 긍정적인 정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앞서서 현재 부진 업황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있는 이제 해리스의 전기차 지원 정책 기조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해리스 후보 당선 시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지원 정책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시행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IRA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향후 10년간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에 약 3,700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일례로 해리스 후보는 이제 앞선 5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중소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중소 전기차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6개 주에 5천만 달러 분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조는 전기차 업종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으로 이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9일 펜실베니아주 유세 후 인터뷰에서도 이제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재집권 시 대당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이는 전기차 섹터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변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순수 전기차 이제 BEV 판매량이 10.8만 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유럽은 20.3만 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동차 및 전기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이제 또 흑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기차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주로 사실 분류는 테슬라 또한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감소해서 마진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업황 둔화의 조짐은 22년 초까지 초고성장 구간을 지나서 22년 말부터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미 대선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부진한 전기차 업황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차 관련 ETF로의 신규 진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기차 대체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이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ETF, 예를 들면 백금 쪽으로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하나솔루션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하나솔루션 발표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9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시황과 실적 부진이 올해 말까지 최소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의 바닥이고 4분기까지 서서하게 계절적으로 시황이 개선되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4분기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적자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미국 증설이 완공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났고 보조금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설비를 개발해서 건설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2분기에 4천억, 3분기에 8천억, 4분기에는 1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는 이런 흐름은 좀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흑자 전환이 나타나는 시점은 좀 불투명해서 추정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해리스 이제 당선 시 민주당 집권에 따른 보조금 유지도 있겠지만 6월 초부터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중국의 셀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최종적으로 모듈을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우회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6월 초부터 시작이 되면서 동남아시아산 모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6월달 통계를 보게 되면 수입 모듈은 5월달 대비해서 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년 동안 유예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셀 설비를 지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공급해서 수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출을 지속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수입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미국 증설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모듈 판매 가격은 조정이 소폭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의 개선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할 때 현재 미국의 정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수입할 때도 이제 6월부터는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한해서는 미국향 판매가 축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적 개선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고 차기 분기 가이던스도 상회를 했지만 AI 성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대적 주가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먹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주가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12개월 선행 ROE는 높습니다. 37% 정도로 시장 2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 일단은 지금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면 이제 자본 대비 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요. 장기익 성장성 향후 3년치를 반영한 12월 선행 PER 이제 PEG 배수를 구해봐도 시장과 산업 평균 대비 현재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주당 순이익은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 마진 같은 경우도 0.6% 포인트 증가한 28.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10억 달러 정도의 주주 환원을 시행을 했고 부문별 매출을 보면 세 개 사업 부문 모두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매출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이 한 72.6%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디램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향은 중국은 아니었다. 중국 외에 다른 쪽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세 개 부문 모두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가장 이제 핵심 성장 요소로 꼽고 있는 부분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패키징, 이제 뭐 HBM하고 계속적인 이제 고디어폰 메모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게이트올 어라운드, 이빔 계측 장비 이런 쪽인데요.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미세 공정 쪽입니다. 미세 공정은 이 게이트올 어라운드, 이 GAA 구조인데요. 이건 이제 트랜지스터 쪽에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기존에는 이 트랜지스터 부분에서는 핀팻 방식이었죠. 이 핀팻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에 접합되는 부분이 접촉면이 3개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번에 3나노짜리의 이제 GAA 게이트올 어라운드로 넘어오면서 내면에 이제 이 접촉면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스터 모듈 시장이 월 10만 개 웨이퍼당 생산을 새로 할 때마다 60억 달러 규모에서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10억 달러 정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게이트올 어라운드는 이 첨단 공정 기술력을 이제 선점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캐펙스의 50% 이상을 이 시장에서 차지를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 부문이 게이트올 어라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